조국화 순장님입니다. 장관님, 아까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관련해서 제가 기재부에다가 내역 제대로 내라고 요청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전액 삭감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같은 결로 교육부에서 계속 과기정통부를 무슨 ATM기처럼 생각을 하는지 AI 교과서 관련돼서인데요. 이거 업체 클라우드 지원 두 군데가 계속 남아있는데 저는 AI 교과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만의 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 부처니까 의견을 주셔야죠. 이것 또한 교육부에 끌려서 지원하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삭감 되고 싶지 않으면 교육부한테 목적, 내역, 계획 제대로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저도 예결 소위에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숙 교수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사실 정말 언급을 잘 해주셨는데 김영숙 교수 그리고 김창경 교수 관련된 연구과제 예산 전액 삭감 대상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관님 저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챗GPT 배우러 발리까지 출장 다녀오신 분이 있는 상임 감사제도 이것도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해명 없으면 이 또한 삭감 대상이고요. 장관님 AI 관련된 예산안을 제가 이렇게 뜯어봤더니 뭐가 많은데 네. 빠진 게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프라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학습 데이터 그 양질의 학습 데이터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외에서는 지금 다들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에는 AI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위한 개선안 그리고 관련된 예산안은 좀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님, 예. 사실 국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저희 얼굴은 지금 보고 얘기를 하시죠? 예. 네.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한 한정석 같은 상식 밖에 자격 없는 선거방송심의위원을 방심위원장에 임명했다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그 방심위에 대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방심위 자체를 폐지해라 막 이런 공문까지 샀었습니다. 누구? 제가 방심위를 보니까 한정석 선거방심위원 가서 한번 보세요. 아, 선거방송심의. 네, 제가 방심위를 예, 보니까 예. 법안에도 제출을 했는데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에 대해서요. 소위도 특위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한 개 특위당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냐면은 지금 4,5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단순 자문이라고 하면서 심사에는 반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굳이 이런 데다가 예산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와 관련된 예산 삭감도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과기정통부가 네. 그 대규모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으로 15억 9,600만 원 신규로 넣어주셨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공공부문 과제에 대해서 상출제 대기업 참여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발 그 가벌 병정까지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과제 구조 깰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거 동등한 지분으로 사업 참여 시켜서 대가를 충분히 주시고 그에 맞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법으로도 혹시 아실 것 같긴 한데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좋은 제도 있습니다. 근데 작동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 바로 잡아야지 그냥 대규모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라는 걸로 센터 하나 더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질적인 업계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인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과기정통부가 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면피용으로 책임 소재도 없고 그냥 진짜 면피용으로 센터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센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불병정까지 쭉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문제 과제 구조를 바로 잡으셔야 되는 것이지 이거 센터 만드는 예산을 올린다고 해결될 이슈가
아닙니다. 해서 관련된 아마 소속 부처가 있을 텐데요. 가서 같이 말씀을 하시고 센터를 만드는 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가 문제의 정의부터 새로 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 역으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업 규모나 복잡성이나 계획 변동도 많아서 여러 부처가 하고 이게 조금 기존 제도 가지고는 이게 전체적인 컨트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도 없어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